하고 여러분, 발의는 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가득 쌓여 있는 계류 의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시사의 참견에서는 통과가 시급한 계류 의안들을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져 묻혀있던 주요 계류 의안을 발굴하는 코너 구해줘 법지.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7,170건입니다. 장경진하고 오랜만에 패널로 뵙게 됐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죠? 저는 사실 구해줘 법즈 패널 자리가 네. 제 이 뉴텐 라디오 촬영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오랜만에 하게 되어서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홍역재하고도 또 네네. 오랜만에 저를 상대하는 만큼 네네. 또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이제 백종화 선배님과 아주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코너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과 PD가 한 팀을 이뤄 총 2팀이 대결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수많은 계류 의안들 중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양팀이 하나씩 선정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법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홍역재 하구와 또 백종화 하구의 팀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의안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는 오늘 이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시나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그쵸. 있습니다. 진짜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니만큼 약간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일면식도 없는 이제 여성을 이제 무차별 폭행을 해서 이제 처벌을 이제 그 사람이 받았는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신상을 알니까 이제 매우 무섭다, 이제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가져온 의안의 내용이 지금 현재 민사소송 단계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정보공개 우려로 아예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는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는 그 소송을 걸 때 무조건 나의 개인정보를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건에서 특별히 그게 뭔가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전달이 됐던 건가요? 원래 민사소송을 할 때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법안 들고 오셨나요? 저는 이번에 또 우리의 목숨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최근에 중증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조되었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고 5세 소아 고열 환자, 70대 교통사고 환자도 제때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행 법령상 응급 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가 많다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이송 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4,332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16,939건으로 39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심정지 환자 등 이런 초응급 환자의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서 수용하도록 하여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예전에 약간 비슷한 법안을 한번 들고 왔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떤 법안이었죠? 필수 의료를 확대해야 된다 관련한 그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하면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약간 이런 응급 환자에 대한 그 약간 그 부족 문제를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약간 그런 병원에다가 두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의료업계에서도 그렇고 이걸 병원한테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인프라 확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필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법이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아, 그쵸. 네. 물론 저도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져온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초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이거든요. 네. 이 환자가 지금 병원에 가면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 병상에 가득 차서 그 병원을 못 가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사실 저도 응급실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떤 때였냐면 막 속이 미친 듯이 아프고 계속 토를 하는데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네.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제 생명에 지장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응급실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초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지정을 해서 가면 더 빨리 의료를 먼저 해줄 수 있잖아요. 빨리 치료를 해줄 수 있잖아요. 뭔가 저같이 이렇게 뭔가 좀 덜 아픈 환자보다는 그 초응급 환자가 우선순위가 될 테니까. 근데 지금은 덜 아픈 환자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환자들이 이제 더 못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에 좀 집중된 법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저는 혁재하고의 법안에 대해서 또 뭐 질문이라면 질문인데 예. 우리 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무조건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 규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정이요? 네. 아무래도 민사는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라기보다는 뭐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뭔가 뭐 금전적인 소송 문제나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배상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니까요. 보통 민사의 경우에는 형사법상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둘의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누가 명백히 가해자이다 피해자이다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두 사람 모두의 신원 인증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 정보를 이렇게 안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신원 인증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뭐 예를 들어 사기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본인이 오히려 뭐 역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럼 저는 이 사람 무서우니까 제 개인정보는 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할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뭐 개인정보 지금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만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해 아예 뭐 개인정보를 보여주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네. 이러한 좀 사소한 방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뭔가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강력 범죄라는 건 형사 처벌도 되는데 민사소송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형사 처벌의 그 수위가 약하고 또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개인정보를 가리자 이런 뭔가 좀 조금조금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기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강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확대하고 또 피해자에게 보상을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뭐 형사 처벌의 수위를 뭐 높여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뭐 아무래도 피해자 보상 측면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뭐 형사에서라기보단 민사에서 어쨌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응급 환자를 넘어서 무슨 환자라고 초응급 환자죠. 초응급 환자잖아요. 그 상태가 매우 진짜 심각한 네.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뭐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1차 최종 치료까지 아니고 만약에 자기 병원에서 1차적인 치료만을 담당을 했는데 만약에 결국에 이 환자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말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드는 생각이 그러면 죽음의 문턱에 있는 환자들은 다 포기해라. 포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받지 않아야 된다. 병원의 아닙니다. 이미지 챙기려면 이미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필수 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규모가 매우 복잡이 아니라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초응급 환자를 애초에 수용할 만한 그 시설도 적고 여기 이 병원들 안에서 그 초응급 환자 그거를 지정을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이송 시간은 단축이 되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이 병원에서 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그것보다는 아예 근본적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청취자분들도 잘 들으셨나요? 각 팀이 가져온 법안 모두 미뤄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보이는데요. 하고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계류 법안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해즈 법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서로 소감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지하고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간만에 그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처음에 일부가 왓츠인 마이 뉴스잖아요. 하면서도 오늘 좀 잘하네 나 좀 괜찮다 이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칭찬을 좀 약해서 좀 쉬는 시간에 칭찬을 받으니까 법즈 때 좀 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패널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긴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진, 신경민, 김예원, 백종아, 그리고 홍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